안녕하세요, 배종관입니다. 오늘도 한번 물가로 나와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드릴 이야기는 뭐냐, 낚시를 유튜브로 배우시는 여러분들, 자, 초봄 시즌 고기를 낚을 가장 좋은 방법, 확률이 높은 방법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유튜브를 보고 낚시를 배우시는 분들, 요즘 초봄 시즌이 되고 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옵니다. 자, 봄에는 이걸 써야 된다, 봄에는 어디를 가야 된다, 봄에는 뭐가 좋다, 봄에는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정보들이 많은데,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배종만이 생각하는 초봄 시즌에 물고기를 낚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 정보를 최대한 많이 모으세요. 자,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정보를 최대한 많이 모으라는 그런 얘기는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초봄 시즌의 낚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조인기가 올라오는 걸 보면 굉장히 큰 고기를 낚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막 출조를 하죠. 겨울에 움츠려 들었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배수들도 겨울에 이렇게 움츠려 들었다가 봄이 되면 큰 거부터 나온다라는 걸 어디선가 듣긴 들었는데, 막상 나가보면 낚시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가 어떤 정보냐, 어디서부터 봄이 시작되는지,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제가 있는 곳은 경상도권입니다. 제 지난 영상을 보면 제가 전라도 해남권까지 갔습니다. 땅끝마을, 땅끝까지 갔었던 이유는 뭐냐, 가장 봄이 빨리 오는 장소를 찾기 위해서 저는 땅끝까지 갔습니다. 자, 봄이 아래쪽 지방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지만, 내가 있는 장소에서 도대체 봄은 어디서부터 빨리 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계신 장소, 나는 원정을 갈 여유도 안 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있는 장소에서 봄이 빨리 오는 장소가 어딘지 알고 싶다. 자, 일반적으로 베스 낚시는, 베스란 물고기는 거의 물만 있으면 우리나라 거의 다 어디든지 분포를 하죠. 자, 제가 지금 있는 곳이 바로 이런 장소가 수로입니다. 단순하게 정말 이해하기 좋게 생각을 하시면 뭐냐, 베스가 있는 장소, 그 장소가 수량이 가장 적은 곳부터 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런 수로, 깊어봐야 수심이 1m가 안 돼요. 이런 수로부터 봄이 온다라는 거죠. 이런 수로, 그 다음에 어디냐, 강, 요거보다 수량이 조금 더 많죠, 수로보다 강이. 그리고 그 다음에 평지형 저수지, 평지형 저수지는 계곡형 저수지와 다르게 전체 수심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온이 더 빨리 오르겠죠. 그런 평지형 저수지, 그 다음이 바로 계곡형 저수지, 그 계곡형 저수지 다음이 바로 댐권입니다. 제가 지난해 12월 달에 안동댐에서 100마리 대첩을 하면서 늦게까지 낚시를 할 수 있었던 건 수온이 늦게 떨어지기 때문에 늦게까지 낚시를 할 수 있었던 거지, 반대로 봄이 되면 상대적으로 수온은 늦게 오릅니다. 그래서 시즌이 늦게 시작되기 때문에 저도 불가피하게 땅끝마을 해남까지 가서 수로를 찾아서 낚시를 했던 겁니다. 자, 이런 정보들을 알게 된다라면 여러분이 계신 장소에서 베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장 수심이 낮은 장소부터 찾아가시면 봄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 갔는데 안 나오는 걸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시기적으로 아직 수온대가, 베스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온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신 장소에서 이제 막 조항이 생기려고 하면 그런 장소에서부터 먼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어디서부터 수온이 오르고 어디서부터 조항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수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우수지 거래는 처음부터 저우수지 제방부터 해서 전체 다 조항이 살아나는 겁니까? 아니죠.
봄철 시즌은 상대적으로 얕은 수심부터, 저수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많이 담겨져 있는 남비, 그리고 한쪽은 얕은 남비. 그 두 냄비에서 어디서부터 수온이 더 빨리 오르느냐, 바로 저수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상류권입니다. 저수지 상류권에서부터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천천히 저수지가 데펴지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베스들이 연안까지 분포를 하게 되고, 물 한중간에 있는 베스를 우리는 낚시를 못해요. 보트 낚시라면 공략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도어 낚시면 멀리 캐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낚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어디가 수량이 적은지 조행기도 많이 보시고, 위성 지도를 굉장히 자주 면밀히 보시고, 지금 같으면 여기는 수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수초 형성도 잘 되어 있고 구조물도 있고, 이런 수량이 적은 장소에 베스가 들어온다면 이런 장소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조항이 없더라도 거기 먼저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신다면, 고기의 활성도가 올라간다면 거기서부터 아마 조항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의 선택 방법, 그리고 공략해야 될 시간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들 피딩 타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딩, 먹이 활동을 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초봄 시즌에는 어떻게 생기느냐, 수온이 낮았다가 이제 수온이 올라가면서 베스들의 활성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온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대, 그런 시간대를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침에 추워요. 아침에 추운데 그 추운데 가서 아침 일찍 공략하는 것보다 햇살이 어느 정도 떠오르고, 오후 시간대 되면 바람이 불죠. 자, 바람이 불면은 사람은 춥습니다. 하지만 수온을 가장 빨리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건 역시 바람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주는 그런 오후 시간대를 공략하면 좋을 것 같고, 한여름이 되면 베스는 그늘 밑에 있다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로 초봄 시즌에는 태양빛이 굉장히 베스들한테는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됩니다. 수온도 올라가게 만들어주고 뱃속에 있는 알을 숙성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항상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태양을 오래 내리쬐고 있는 그런 양지 바른 곳이 좋은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른 봄철만 되면 각 낚시점들이 매출이 굉장히 오르는 시기가 됩니다. 뭔가 생각이 있어서 혹은 누가 좋다고 해서 루어를 막 사재기하는 그런 시즌이 바로 초봄 시즌인데,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잠깐만 검색을 해보시면 초봄 시즌에는 스피너베이트다, 초봄 시즌에는 미노가 좋습니다, 초봄 시즌에는 뭐가 좋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배종만의 생각은 뭐냐, 중요한 건 채비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스가 있는 장소를 먼저 찾았다라면 먼저 찾고 나서 그 장소에서 가장 효율적인 그런 채비를 선택하는 게 올바른 것이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어디서 낚시를 하는지 몰라요. 어떤 조건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정보만을 듣고 스피너 베이트가 좋다는데 라고 스피너 베이트만 사고, 미노우가 좋다라는데 미노우를 샀는데, 내가 있는 장소는 대형 댐이에요. 남바다에서 그런 얕은 곳에서 좋은 루어를 쓴다라면 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믿음을 못 갖고 안 쓰게 되죠. 그래서 먼저 채비의 선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의 장소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시고, 내가 가는 장소가 얕고 그리고 수직적인 장애물이 많아, 걸림이 굉장히 많은 장소예요. 거기에서 적절한 채비가 어떤 거냐라고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얕고 어떤 물이 흐린 수로고, 그리고 수직적인 장애물이 많아서 걸림이 있고 물색이 어느 정도 탁하기 때문에 진동과 반짝임이 어필이 된다면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블레이드가 달려있는 스피너 베이트라든지 채터 베이트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는 장소는 그런 장애물은 많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넓게 펼쳐져 있고, 물 위에 능선, 길이 있다든지 잠겨있는 구조물, 그 구조물 옆에서 베스가 서스펜드, 중층에 그냥 떠서 쫓아다니면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 반짝이는 스피너 베이트나 채터 베이트의 진동보다는 물고기와 최대한 유사한 그런
루어에 반응을 한다. 예를 들어서 필드에 도착했는데 막 피딩을 하는 거예요. 그 장소인데 거기서 걸림이 그래도 없는 편이야. 그 장소라면 저크베이트를 선택을 하는 게 좋은 루어를 초이스하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있는 장소의 여건이지 남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우리 제 유튜브를 보시고 초급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루어를 구입을 하실 때 내가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혹은 내가 이걸 구입을 하긴 했는데 부담스러운 가격에 구입을 하긴 했는데 쓰는데 좀 부담이 되거나 적극적으로 공략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면 차라리 여러분들이 부담 없는 가격에 쓰실 수 있는 그런 루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는 게 물고기를 낚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루어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비싸죠. 저도 굉장히 많은 루어를 가지고 있고 그동안 아주 많이 사용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장애물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내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루어가 가장 조과가 좋았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항상 낚시는 취미지만 소비 역시 현명하게 하시는 게 그 취미 생활을 더 오래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루어의 선택 요령에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초급자들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채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련을 해도 크게 부담이 안 가는 가격선에서 가성비 좋은 그런 루어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고, 중급자 이상 고급자들은 기존에 이미 사용을 해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품질,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그런 액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루어를 선택을 하면 좋은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만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한다면 좋은 루어의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알아서 최대한 합리적인 소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초봄 시즌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 이야기를 전부 다 하고 나고 보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봄 시즌 굉장히 어려운 시즌입니다. 저 역시도 낚시를 나가보면 그날 상황이 하루하루가, 그리고 오전 오후가 다른 만큼 어려운 시즌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정보들, 그리고 앞서 제가 드린 이런 팁들을 활용을 해서 좋은 장소를 찾고 좋은 장소를 찾았다면 그 장소에서 가장 효율적인 그런 루어를 선택을 해서 베스들이 가장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하는 장소, 그리고 그런 시간을 찾아서 한번 꾸준하게 두드려 본다면 좋은 씨알의 베스를 낚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월달이 되고 이제 곧 있으면 4월달, 5월달 산란 시즌이 다가옵니다. 초봄 시즌부터 어느 정도 출조를 나가면서 베스의 위치를 파악을 하셔서 산란기에도 많은 손맛을 보실 수 있도록 조금씩 준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